60대 초반의 한 분이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새 아파트를 계약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왜 살던 곳을 떠나냐고. 그 동네도 좋은데 굳이 왜 옮기냐고.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결정했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동네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올해 들어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특정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지만 알 사람은 다 알고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지고 읽어낸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오래된 동네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년, 40년을 살던 사람들이 짐을 쌉니다. 젊은 사람들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중년과 노년층도 움직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새 것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리할 곳이 너무 많다고. 벽에 금이 가고 배관이 낡았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납니다. 고치려면 돈이 듭니다. 관리비도 계속 오릅니다. 같은 돈이면 차라리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새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 아파트는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지어진 새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습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초구로 눈길이 쏠립니다. 서초구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강남구에도 좋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건축을 끝낸 지 오래된 곳들입니다. 살기에 나쁘지 않지만 서초구의 새 아파트와 비교하면 뭔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강남구보다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새 아파트에 붙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동네 선택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동네라도 조용하고 살기 좋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큰 단지를 선호합니다.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관심이 쏠립니다. 왜 그럴까요? 큰 단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체계적이고 편의시설이 다양하고 커뮤니티가 활발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교육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학교가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녀가 이미 다 큰 중년층도 이런 곳을 선호합니다. 나중에 손주를 돌볼 때를 생각해서입니다. 좋은 학군의 집이 있으면 자녀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됩니다. 서울에서는 압구정동과 목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들은 실제로 사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증명해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진짜 사려는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빌라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주택 거래의 30%가 넘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빌라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 반이 빌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아파트로 옮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수요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딸립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올해 서울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2만 6천 세대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20%나 적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적고 사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경제 원리상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시공비가 30%나 상승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냥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닙니다.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합니다. 여러 채 가진 것보다 딱 한 채라도 제대로 된 집을 갖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 한 채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서울이면 서울에서, 광역시면 광역시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찾습니다. 핵심 지역, 중심지로 수요가 쏠립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골 마을이나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광역시의 중심부입니다. 부산이면 부산의 핵심 지역, 대구면 대구의 중심지로 모입니다.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됩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나도 옮겨야 하나? 지금 사는 곳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가야 하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는 건 단순히 집만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인연, 익숙한 환경, 추억이 담긴 공간을 모두 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현명한 결정은 가능합니다. 올해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시장이 잠잠합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가 사실은 움직이기 좋은 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 이득을 봅니다. 물론 무작정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지금 사는 집의 가치는 얼마인지, 옮기려는 곳의 시세는 어떤지, 차액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후보지를 여러 곳 정해놓고 실제로 방문합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봅니다. 그래야 그것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살기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직접 듣습니다.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매물이 나오는지, 거래가 활발한지, 가격이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앱을 설치해서 매일 확인합니다. 관심 지역을 설정해두면 새 매물이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비싸게 사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가 좋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움직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상반기가 유리합니다. 은행들이 연초에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래 살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안불함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옮기려는지 분명한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명확하면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후회도 줄어듭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들이 안 간다고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을 할 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올해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결정지을 선택의 시기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신중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행복의 공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추억을 쌓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삶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거주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